참여해 주신 여러분, 한 번씩 화면에서 손으로 터치 한 번씩 해주세요. 좋아요 표시도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포스푸드 케어 12월 1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쇼핑 저희 상호 이름이고요. 그 화면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그 도시농부 화단과 실내를 이용해 가지고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 어떤 이런 것들을 소일거리로 키우면서 앞에 여기 보이는 그 솔송고 표고버섯이라는 것을 재배를 하고 있는 도시농부 텃밭 농사입니다. 방 안에 실내가 텃밭입니다. 방이. 화분을 텃밭이 따로 있나요? 그 바깥에 토양만 그 텃밭이 아니고, 그 방 안에도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텃밭으로 생각하고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가까이 키우고 있으면은 일단 정서적으로도 좋고요. 공기 정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움직여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그 관리하려면은 그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는 그 6학년 후반부의 사람인데요. 일찍이부터 그 농업인으로서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농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그 농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농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라이브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라이브를 이렇게 시청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농업인들은 그 시간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 몇 시간이 정말 돈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농업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그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 농업인들이 계시면은 제 이야기를 한번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 농사를 짓더라도 병이 적게 오고 농비도 적게 들고 하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경험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경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접목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내가 생산하는 어떤 그런 생산물이 더 안정적이고 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리라 봅니다. 저는 일찍이부터 프로폴리스 농법이라 해가지고요. 사람이 먹는 기능성 식품이죠. 프로폴리스를 각 식물에다가 그 접목을 해가지고 병의 약재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시엘로 이산화염소 산소계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병의 약재로 이렇게 관리를 해오면서 친환경 농업을 제가 인증은 2006년도부터 그 무농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2017년도까지 농업을 하면서 계속 중간에 유기농업도 신청을 했다가 좀 하다 보니까 유기농업은 도저히 그 많은 농업을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무농약 인증 농업을
2017년도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해지 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도해지 쪽에서 생활하면서 이 소일거리로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식물들을 키우지만 또 봄이 되면은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키우는 것이 식물들에게는 가장 좋죠. 햇볕도 많이 받고 또 공기도 많이 소통도 되고 통풍도 되고 또 물 관리도 실내보다 밖에가 더 물 관리하기가 쉽고 영양 관리라든지 생리장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리가 실내보다는 밖에 그 화단이 더 그 유리합니다. 식물 키우기가. 그래서 이게 도시 쪽에서도 그 햇볕이 늘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밖에 그 화단이요. 그 제가 지금 그 앞에 유리 쪽에 있는 쪽이 저 해가 넘어가는 해가 지는 쪽에 해가 들어오는 서쪽 방향인데 앞쪽에 건물이 또 큰 것이 가리켜 가지고 어 오전에 햇볕이 거의 없잖아요. 서쪽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서쪽에 해가 갈 때, 해가 넘어갈 무렵에 이제 잠시 해가 한두 시간 해가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햇볕이 어쨌든 좀 부족해요. 겨울철 같으면은. 근데 여름철에는 이제 해가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좀 더 긴데 여름에는 그 햇볕이 그 정도면 되는데요. 이제 유리한 점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 도해지 쪽에는 여름철에 해가 계속 쪼이면은 더워가지고 채소나 이런 식물들을 키워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기는 도해지라도 그 건물이 가리켜가지고 그 그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도 어느 정도 그 채소들을 재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찍이부터 2005년도부터 파슬린 농업을 그 주로 많이들 했어요. 엽채류 농업을 그 제가 하던 농업 중에 하우스 20동과 노지 농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우스 속에는 그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파슬리 재배가 어렵고요. 그래서 노지에 고랭지 한 해발 한 600고지 정도가 되는 곳에서 거기도 또 양쪽에 산이 그 가로막혀 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와 해가 빠질 때가 그 산이 높아가지고 하루 일조량이 한 3시간 정도가 적은 곳에서 이렇게 농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좀 유리한데, 단 이제 봄철과 가을철에 햇볕이 부족돼가지고, 또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인데 맞게끔 다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사를 못하고 해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설명을 도움이 된다 싶은 분들은 설명을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 아마 꿀팁을 받아 가실 겁니다. 파슬리 농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또 토마토 농사랑 또 상추 어떤 이런 엽채류 농업을 주로 많이들 했습니다. 뿌리가 내리는 어떤 당근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어떤 무라든지 뿌리가 내리는 쪽은 그쪽에 토질 상태가 돌이 많았던 사질토라 가지고 그런 뿌리 내리는 식물들은 많이들 재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쭉쭉 빠지질 못하잖아요. 밑에 돌이 많으면은. 그래서 채소를 키워 먹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곳에서 경상북도 수목원 인근에서 농업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농업을 하면서 프로폴리스와 CLO2 이산화염소 산소계를 가지고 농업에 병의 약재로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사용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소류는 매일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병의 약재나 해충 약재를 해충 방제도 해야 되잖아요. 해충 방제 사용하는 농약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에 맞는 병의 관리 자재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농약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GAP만 쓰는 것이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에도 친환경에 맞는 기준에 맞는 친환경 육성법에서 잘못되게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바람에 도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동이 오게끔 만들어 놨죠. 다 같이 농약이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농약이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도시민들에게 그 혼동에 가게끔 불신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었어요. 그 친환경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정부가 상당히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과 농업인들 간의 그 좀 그 친환경 농업 속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지금도 아직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단계인데요. 왜냐하면은 농약 안 치고 네가 어떻게 농사를 짓노? 그리고 특히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 그 병의 관리 자재는 햇볕이 있을 때는 주로 그 사용하면은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해가 빠진 후에 이제 그런 그 농약 그런 자재들을 살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그 도시민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해가 빠져가지고 어두운데 농약을 사용하니까 해가 빠져가지고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농약을 치는데, 자기네들은 나와가지고 물건을 그 채소들을 판매할 때는 우리는 농약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런 그 잘 모르신 분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됐죠. 저녁에 저희도 그 새벽에나 밤늦게 막 10시 11시까지도 제가 큰 농업을 하면서 농약을 살포를 해야 돼요. 이 친환경 약재는 병이 있든 해충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방으로 위주로 그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보통 길게는 일주일, 또 조금 더 길게는 열흘, 아니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만에 계속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살포를 해야만이 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고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특히 밤에 이제 그런 약재를 살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숨어서 농약을 모르게 살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그 도회지 근교나 아니면은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그 농약을 살포를 하더라도 햇볕이 없는 이 시간대에 사용해야만이 그 효능을 좀 높일 수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그 살포하는 걸 가지고 불신을 가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는데 몸이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에 어떤 검사도 해보고 어떤 질병이 있나 없나, 또 질병이 있으면은 병원으로부터 그 의학 처방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는 그 약을 먹잖아요. 또 그런 그 일상적인 생활 말고도 뭐 어떤 큰 병이 난다든지 뭐 이러면 수술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큰 관리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의학과 이렇게 밀접하게 생활을 하는데, 농업 속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은 사용하는 걸 좀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을 하는 게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간이든 농작물이든 사람에게는 의약이고 농작물에는 농약인데,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좀 불신을 받게끔 됐던 원인이 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농약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농약 잔류가 검출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거는 정부에서도 많이 그런 걸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그 농약 판매상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국적인 어떤 이런 그 개개인의 어떤 관리를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도 그 저농약 친환경 농업에서 GAP로 바꾼 다음에 GAP 농업을 한 다음에 농업에 맞는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뭐 제조제라든지 농업에 필요한 이런 농약들을 사용을 하되 기준에 맞게끔. 그러나 그 농작물은 수확을 해가 출하를 했을 때 농약 잔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에서 그걸 농관원에다가 다 직보가 되도록, 전산상으로 직보가 되도록 전산상에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일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그 농약 판매상도 그렇고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제약을 받으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민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농약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잘못된 농약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했다면은 그 암행어사식으로 검출을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그 공판장이나 이런 데서 농산물 시장에서 암행어사식으로 그 검출을 해가지고 만약 내가 출하한 농산물에서 농약 잔료가 나왔다든지 이게 잘못되면은 그 농작물은 즉시 그 출하 정지가 당하고 만약에 그것도 그 기간 내에 농약 성분이 그 없어지지 않으면은 모두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럼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버리려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없겠죠. 그냥 공짜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농업을 하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농약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폐기 처분을 한다면은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고 그만큼 손실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은 지금 없다라고는 못 보겠지만, 왜냐하면 없다라고 못 보는 그것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 잘못 농약 혼용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방법에서 그 사용해서 안 될 그런 농약들이 간혹 그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 일일이 다 그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극소수고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그 농약을 사용했으면은 이 농약을 살포했으면 3일 이내에 수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그 요즘 그 저독성 농약들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농약을 살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3일 이내에 그 3일 이내에만 수확하지 않으면은 아는 건 빠른 거는 또 특이한 농약들은 이 농약은 사용한 후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수확하지 마세요. 그 기준만 지키고 수확을 하면은 바람과 공기, 비가 맞지 않아도 바람과 공기,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햇볕과 이런 것에 의해가 자동 분해가 돼요. 자동으로 그 농약 성분이 그 사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먹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다 그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농약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농약 하나가 개발되려면은요. 지금은 제가 농약 관리자로 있을 때 2010년도까지 농약 관리자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농약 살균제나 살충제나 이런 그 바이엘이라든지 외국 기업들이 그 농약 성분, 농약 원재를 생산할 때 연구를 해가지고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농약 하나를 그 개발하기까지가 그 약 1,000억대 비용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작은 나라들은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농약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농약 개발을 하면은 그 원재를 많이 다른 세계 각국으로 판매를 해야만이 그 개발한 비용도 빼내고 이러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많은 기술이 그렇게 도달하지를 못해가지고 국산화가 돼가 있는 그 농약은 약 10%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90%는 모두가 다 90% 이상은 그 외국에서 생산한 그 농약 원재를 가지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농약사들이 살균제도 만들고 제초제도 만들고 살충제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학 농약이고 미생물 농약, 친환경 농업에 쓸 수 있는 사용하는 농약들 모두가 다 포함해 가지고요. 통틀어 가지고. 그럼 농약사가 개발한 상품화한 것은 다 농약이에요. 친환경에 사용하는 것도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농약이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친환경 육성법에서는 그 농약이란 단어를 빼버렸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분명히 농약회사가 개발한 상품화한 것은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농약들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농약들은 우리 농민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농작물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육성법에서는 농약이란 단어를 사용 못하도록 한 것이 우리 불신이 된 원초가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 법을 못 고치고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약 개발하려면 약 1,000억대 비용이 들어가고, 그 개발하는 데는 미생물 농약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그 다음 이제 화학 농약일 경우는 최하도 10년 정도의 기간 속에서 이제 환경과 인간과 동물과 여러 곳에다가 이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의학과 같이
의학은 한번 등록을 하면은요, 의학은 오히려 그 개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단위로 평생을 참 그 농약 성분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가는데 그 상표로 그 성분을 가지고 뭐 제재를 받지 않는 한은 그 상품화가 된 것이 이렇게 계속 판매가 되고 우리가 그 구매를 해가지고 그 처방을 받아가 먹어야 되는데요. 농약은 그 5년과 10년 어떤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성분이 이게 사용을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상품화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번 상품화가 됐다 해가지고 의학처럼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농약 하나만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농업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도시민들이 더욱더 이런 걸 알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했던 먹거리들을 안전하게 구매를 하면서 불신을 안 가지고 먹으면 행복해요. 일단 이게 농약 덩어리다. 여기에 농약을 살포면 어떻게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하면은 불신이 되면은 그 먹거리가 과연 우리 건강에 좋을까요? 의심을 하고 먹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중국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채소들은 많은 지적을 받고 문제가 지금 그거는 정치 성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은 먹거리가 직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농약 잔류라든지 어떤 이런 걸 세관에서든지 어디서 이걸 일본처럼 좀 안전하게 이렇게 먹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좌와 우가 나눠져 사는 나라잖아요. 좌성향이 된 어떤 그런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공산주의 쪽 북한과 중국 쪽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또 이렇게 진영이 막 각각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좌성향에서 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중국 쪽하고 수입되는 것을 너무 풀어놔가지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는 사용돼서는 안 될 농약들을 그쪽에 중국 쪽의 농업인들은 사용해서 안 되는 그런 농약들을 살포를 해가지고 채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심지어 지금 우리 많은 매들 매스컴에서 얻어맞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절인 배추, 양념 이런 계통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 관계자들이 좀 일본은 왜 일본에 제가 거듭 얘기를 드리냐면은 일본은 중국에서 현지에서 관계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O냐 X냐 딱 어느 정도 검사를 해가지고 일본인들은 수입을 해가요 농산물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장사꾼들이라면 누구나 가서 보따리 장사든 누구나 가서 중국 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부가 나서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국민 건강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지금 중국 쪽에서 잘못된 농작물들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2010년도까지 농약 관리자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 제가 그쪽에 어떤 소식통들을 듣고 우리나라 옛날 우리가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인분과 소변을 가지고 농업을 하지를 않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을 시골에도 다 요즘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병과 오줌을 가지고 채소에 뿌리는 일은 없는데 지금 중국에는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비료가 부족되고 이게 어떤 폐비화가 부족되다 보니까 그런 걸 채소에다 뿌려가지고 또 아니면 밭에다 뿌려가 그러면 그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그걸 채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가서 그 날것으로 상추라든지 채소를 먹고 오시는 분들은 꼭 해충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해충약 먹어야 된다는 사실 또 그런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 설명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드리고요. 앞에 지금 그 양파가 보이죠? 제가 요 양파를 이따 제가 마치는 시간에 저쪽 이 유리 쪽에 그 창문 쪽에 쪽에 가서 그 진열시켜 놓은 그쪽에 채소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양파가 우리 뭐 수경으로 재배하든 물에다가 병에다 얹어가지고 수경으로 재배를 하든 흙에다 묻어가 재배를 하든 저는 흙에 묻어가지고 이제 재배를 이렇게 심어놓고 방 안에 공기를 사람에게 우리가 생활 공간에다가 양파하고 대파, 쪽파 이런 부분을 실내에다 좀 두고 살면은요 사람이 첫째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면증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양파를 제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방 안에 있으면 심신을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양파를 이제 제가 또 오늘 며칠 전에 또 양파를 심는 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화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걸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심을 때 요는 뿌리잖아요. 뿌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위쪽에는 이 문방구 칼 좀 잘 뜨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날립니다. 이 정도로 날려버리고 날려버리면은 여기서 삭이 나오는 것이 이제 빨리 나오고 또 더 많게 넓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심으면은 삭은 나오지만 좁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빨리 또 삭이 나오고요. 그래서 밑에는 뿌리가 있는 쪽은 아래로 가도록 만들고 이 양파를 제가 이 양파는 이제 이렇게 앞쪽에 저 화분을 2개 만들어 놨는데 6개가 심어져가 있고요. 이 하나에 3개씩 심어졌는데 이 양파를 위에서 나오면 대파 대용으로 양대파라 그러죠. 대파 대용으로 잎을 베어 가지고 이제 먹거리로 활용하고 또 양파는 이거 뭐 자주 심어 가지고 밑에 뿌리가 썩고 이렇게 안 나오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심어 놓으면은요 잎을 몇 번이나 베어 먹어요. 자,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이 뿌리에 이렇게 화분이 이게 흙이 더 많으면은 건강이 더 커요. 이 화분이 옆에 제가 다른 작물을 심었던 건데 이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다른 밑에 물이 담기는 화분인데 제가 이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양파는 물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삭이 나오면은요 지금은 물을 담아 놓으면 계속 젖어 가지고 이게 빨리 물을 다 뿜어 올려 가지고 물을 적당하게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 위에서 주는 것보다 밑에 조금씩만 맞춰 가지고 담아 놓으면은 물 주는 시간 횟수도 많이 줄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화분에다가 제가 양파를 심었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제가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 물에서 키우는 것보다 물참 보고 페트병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이렇게 흙으로 키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흙에서 키워야만이 모든 식물이 맛이 좋아요. 그냥 수경에만 재배해 놓으면은 물에서 이래 자라게 해 놓으면은 크는 거는 많이 빨리 크고 성장이 되는데 먹었을 때가 맛이 당도라든지 채소 맛이 본연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 위쪽에 물 붓는 구멍이에요. 요게 물 붓는 구멍인데 따로 여기 물 붓는 구멍 안 놔두고 저는 이게 여기 흙이 못 떨어지도록 이걸 막아가지고 요렇게 막아가지고 위에 흙을 더 많이 담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또 위에 물구멍이 이런 거 화분을 할 경우에 화분을 제가 다 이런 이런 화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둥근 화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막아가지고 흙을 더 채웁니다. 흙이 더 많으라고. 이 식물 키우는 데는 화분에는 흙이 일단 많아야
수분 머금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영양분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